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케팅 책 알맹이 2부, 소셜 글쓰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그 소셜 글쓰기 1부 잘 보셨나요? 보시면서 상대 페이지 좀 뜯어고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혹은,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카피라이팅이 이런 카피의 의미가 있었네.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2부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설 연휴 전후로 이렇게 출장 중이었다 보니까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돼서 지금 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100% 라이브 방송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무편집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곧바로 내려가도록 하죠. 159쪽까지 저희가 읽었거든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159쪽. 연말 정산으로 받은, 환급받은 세금 어떻게 쓰시겠어요? 연말 정산으로 받은 보너스 어떻게 쓰시겠어요? 두 표현 중 어떤 것이 더욱 효과적일까? 세금보다는 보너스라는 표현이 좋다. 왜냐하면 환급받은 세금은 피 같은 내 돈을 되찾는 느낌이지만 보너스라면 기분 한번 내는 비용으로 쓸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 162쪽에 나온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2월 달에 뭐 큰 회사 밑에 있는 카페야. 근데 뭐 연말정산 보너스 오늘을 이걸 축하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은 뭐 앞에 있는 자전거점이야. 연말정산 보너스 자전거 3월부터 투자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환급받은 세금 어떻게 쓰실 건가요? 라고 하면은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사람한테 당신이 받았던 게 어떤 건지를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구매 욕구가 완전히 자극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좀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호텔에서 먹던 LA 갈비를 할인마트 가격으로 드립니다. 자, 호텔에서 먹던 LA 갈비가 있는데 할인마트 가격으로 드린대요. 자, 고급 갈비는 호텔에서 먹던 LA 갈비로 저렴한 가격은 할인마트 가격으로 표시하니 궁금해할 겨를이 없다. 막연한 표현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이때는 고객이 기존에 경험했거나 널리 알려진 것에 기대어 말하면 초스피드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169쪽. 자, 저도 이거 사실 되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초 프리미엄 LA 갈비를 이 가격에, 이거보다는 호텔에서 먹던 LA 갈비를 할인마트 가격으로 드린다. 라고 하는 내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사례로 해서 한번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과일의 정석이라는 사이트고요. 자, 이 과일의 정석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보이시면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딱 보면은 백화점 VIP 과일이 뭐예요? 이거 뜻이죠. 자, 이게 뭐냐면 슬로건이 뭐냐? 원래 이름은 이 업체가 과일 누리였습니다. 과일 누리였고 가락동에서 과일 박스 싸게 나오는 걸 이렇게 떼서 이렇게 팔았는데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렸을까요? 예, 안 싸서 그랬죠. 예, 비싸서 그랬습니다. 다른 애들이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 경쟁은 보통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얘기 드린 게 여기 사례에서도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자, 가락동에서 박스를 파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내가 안 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설하고 추석 때 팔지 나머지는 팔리지가 않아요. 평상시 때 과일 박스 떼기로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사야지 이런 분위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일 누리라는 업체가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슬로건을 바꿉니다. 백화점 VIP 과일을 마트보다 저렴하게 드릴게요. 어떠세요?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이 책을 보고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백화점 VIP 과일이란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뭔가 혹하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 이 포인트는 이 과일을 취급하시는 도메인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한테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백화점용이라든가 좀 고급 과일용을 고르는 사람이었어요. 즉 그러니까 애초에 과일이 쌀 수가 없었죠. 좋은 과일을 고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백화점의 VIP 코너에서 먹을 수 있는 싱싱한 과일이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었고, 그분이 이런 메이커, 저런 메이커, 이런 메이커가 백화점 VIP용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과일들이 좋은 과일이다. 이런 정보를 딱 끄집어내면서 이게 백화점 VIP 과일들이고, 이거를 마트보다 저렴하게.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실제로 기존의 매출보다 매출 단위가 달라졌어요. 예, 앞에 0, 뒤에 0 단위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한 10배 이상 정도의 매출 오르게 되죠. 이것처럼 멘트만 좀 바꾸게 해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고객들이 알고 있던 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화장품 5,500원 초특가 찬스 아니면 뭐 토너 5,500원 초특가 찬스 이래봐야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데 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도 안 돼. 이러면 사람들이 흔들려요. 왜? 내가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비교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빙의를 해서 이 책이 얘기하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빙의를 해서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있고 어떤 걸 보고 있고 그 현실에서 얘기를 해줘야 당신의 메시지가 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빠졌다. WIFM, 즉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반문을 설명하는 이유가 없어서이다. 따라서 이렇게 써야 된다. 역사 이용 환경을 개선 공사 중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몇 월 며칠까지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잘 통하는 힘센 단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왜냐하면이다. 고객에게 무슨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왜냐하면이라고 말하자. 그러면 대개는 불평 없이 수락한다. 자, 이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길가에 가다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주의 뭐 이런 간판을 아주 오래전에 보셨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사 중인데도 무슨 보행자 환경 도로를 위해 개선하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마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바뀌었죠. 아마 이분이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냥 통보하는 것과 부탁하고 왠지를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하고 막 그 싸우고 있어요. 쿠팡은 막 새벽 배송 막 오고 이러잖아요. 그 배송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항상 신선한 음식물인데 쿠팡의 신선 배송을 선호할 거잖아요. 너희들은 왜 늦어?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곱창 전골을 팔고 있는 밀키트를 팔고 있는 사업자라고 할게요. 곱창 전골을 파는데 왜 배송이 쿠팡이나 다른 데보다 하루씩 늦을까요? 저희는 좀 더 꼼꼼하게 이물질 하나 없는지 2중, 3중으로 검사를 하고 항상 녹지 않게끔 딱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심이고 우리 애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그대로 해주는 것도 고객에게는 굉장한 친절함으로 다가갈 수 있고 마케팅 포인트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키워드,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도 쓰지 않는 게 상책이다. 앞에서 언급한 단어의 꼬리표처럼 의도와 상관없이 고객에게 부정적인 의미와 뉘앙스만 전달하기 때문이다. 자,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라텍스 업계에서 어떤 분이 이런 광고를 하셨어요. 자기는 보관 상태가 워낙 좋고 보통 라텍스가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뭐 보관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은 곰팡이가 많이 핀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관 상태가 완벽하고 다른 애들은 보관 상태에 막 툭툭 던져놓고 이거 파니까 막 곰팡이 피고 이런다. 근데 이 커버가 딱 씌워져가지고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보장한다. 곰팡이 안 피는 라텍스. 이렇게 해놓고 자, 어떻게 했냐. 메인 배너 전면에다가 곰팡이가 득실득실거리는 라텍스 사진을 딱 올려놓고 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라텍스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이 업체 매출이 쑥쑥쑥 컸을까요? 아니죠. 라텍스 업계가 공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하니까 다른 분도 막 하는 거야. 다른 분도 어이씨 우리 거도 라텍스 세균 없어. 이렇게 세균 있는 거 막 사진 올리고 막 페이스북에도 세균 있는 라텍스 쓰실 겁니까? 이러면서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객들이 라텍스 세균 없는 거 사야지 이게 아니라 아씨 라텍스 말고 메모리폼 살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을 하더라. 그래서 어떤 마케팅을 할 때 이걸 깐다라고 저희는 표현하잖아요. 전문용어로. 깔 때도 고급스럽게 까세요. 뭐냐면
더럽고 막 엄청나게 지저분한 걸 보여주면 공멸합니다. 구매 효과 뚝뚝뚝 떨어져요. 아니, 혹은 내가 정당한 값어치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격을 높게 받기 힘들다는 거죠. 저렴이로 보이니까. 그럴 때는 일반적인 라텍스가 있습니다. 이런 라텍스는 뭐 허름한 창고 아니면 보관 기간이 별로 길고 이런 신선하지 않은 라텍스가 있어요. 그런 라텍스에서는 뭐 세균 오염이나 이런 걸 걱정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멸균 시설 막 보여주는 거죠. 막 이렇게 철저한 시설에서 완벽한 보관을 거쳐서 신선도가 유지된 라텍스만을 드리고 있는 초프리미엄 생생 라텍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곰팡이 제로 프로모션을 개최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사람들한테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깔 때는 고급스럽게 까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빼기. 불필요한 단어나 조사, 표현을 생략한다. 반복되는 단어와 지시어도 빼면 메시지가 한결 쫄깃해진다. 훨씬 잘 읽히고 잘 끌리고 잘 팔린다. 평생 설탕으로 만든 콜라나 팔면서 늙겠는가? 평생 설탕물이나 팔고 싶은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186조. 자, 이 단어는 이 내용은 저랑은 약간 의견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글이 풍부하면 좋아요. 풍부할수록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페이스북에 이제 광고, 문구 적을 때. 자, 단어를 굉장히 적게 적어야 되죠. 혹은 요즘에 유행하는 네이버 그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거기에도 글자 한 글자 하나의 장인 정신을 딱딱 넣어서 해야 되죠. 이런 거에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텐츠 내용에는 이렇게 요약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 고객들은 대부분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네. 자, 넘어갈게요. 브랜드 네임, 재밌거나 말거나, 백제, 신라, 고구마. 자, 고구마 아이스크림 이름이다. 잘 지어진 브랜드 네임은 이렇게 저 혼자서도 기막힌 존재감을 뽐내며 고객에게 말을 걸어온다. 애둘러 말에서는 통하지 않는 시대에 직구 시대의 이름 한마디는 수만 마디 정보와 메시지를 담아내는 큰 자산이다. 194쪽.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왜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냐? 이게 2014년 뭐 그때쯤 책이에요. 이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자, 야, 요즘에는 특히 소셜에서는 휘발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름이 튀지 않으면 너희들 못 살아남아를 몇 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예, 현실이죠. 요즘에는 네이밍을 잘못 짓잖아요. 그러면 골로 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네이밍으로 성공한 업체들, 가장 잘하는 업체 이제 블랙크 코퍼레이션 같은 회사죠. 마약 베개, 마약 매트릭스, 그 다음에 아르르르, 뭐 이런 거, 소소생활, 뭐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쇼파 1975처럼 쇼파에 1975 붙으니까 1995년 같은데 무슨 얘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네이밍에 약간 컨텐츠 궁금점 이런 걸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키토 도시락 업체 1위죠. 그 키토 선생이라고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의사가 나옵니다. 의사가 만든 도시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미 키토 선생이야. 키토제닉 하려고 그러는데 키토 선생 그러니까 약간 호기심이 들죠. 이런 것처럼 요즘에는 상표권을 별로 개의치 않고 네이밍 하나로 브랜드 이름에 잘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이름들이 비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조월, 변리사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프로, 특허 이런 것들은 또 비어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어떤 업체에 납품했었던 이름인데 생각보다 쉬운데 명확한데 텅텅 비어 있는 이름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존의 이름은 뭔가 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은 상표권에 등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온라인 해법은 전혀 아니다. 그 약간의 차이가 온라인에서는 광고 효율의 차이로 곧바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명을 능가하는 두 번째 이름 애칭, 별다방, 코모샤넬, 샷 메뚜기, 야동 순재. 다양한 분야의 대표 명칭의 애칭들이다. 대표 명품이 되려면 애칭을 가져야 된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울 때, 딱 꼬집어 말할 수 있어도 어필하기 힘겨울 때, 이럴 때는 애칭이 요긴하다. 자, 매직캔이란 쓰레기통을 얘기해요. 매직캔 쓰레기통이다. 향균 기능에 냄새도 작고 디자인도 깔끔하다. 나 역시 수년 전부터 사용하고 집들이 선물로도 애용한다. 그런데 집들이용으로 선물할 때마다 되게 난감하다.
쓰레기통이야 하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한 한마디가 궁색해서다. 그래서 자기가 매직캔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여들며 무료로 연구한 끝에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지인한테 선물할 때, 자, 이거는 냄새 잡는 쓰레기통이야. 자, 물론 듣는 쪽에서도 단번에 알아차리면 반색했다. 애칭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호칭이다. 206조. 예, 저도 마케팅을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예를 들자면, 네이밍을 못 바꿀 때가 있어요. 네이밍을 못 바꿀 때는 애칭으로, 이 업체의 그, 그 성격을 명확하게 만들죠. 과일의 정석도, 백화점 VIP 과일을 마트보다 저렴하게, 이 수식어가 딱 붙이니까 과일의 정석. 이렇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큰형네 건강즙이라는 업체도 있는데, 큰형네 건강즙이라는 업체도 되게,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칡즙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원래 수식어가 동생들에게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다렸습니다. 큰형네 건강즙 이랬는데 중요한 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가격은 근데 3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슬로건이 뭐 어떻게 바뀌냐면 3배의 칡을 넣은, 실제로 다른 밍숭맹숭한 칡즙보다는 3배의 원료를 더 넣거든요. 3배의 칡을 넣은 큰형네 건강즙을 3일치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슬로건 바꿨습니다. 3일치 무료는 뭐냐면 본품에다가 3일치 샘플 동시에 보낸 다음에 먹고 나서 맛 없거나 뭐 이유 불문하고 내가 다 환불 받아줄게 이런 거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기적처럼 3배가 딱 성장을 했어요. 실제로. 환불은 1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 훨씬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고프로포즈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자, 고프로포즈 같은 업체도 처음에 들어가면은 원래 고품격 프로포즈 이랬는데, 저희가 이 네이밍을 바꾸죠. 어떻게 바꾸냐면, 자, 고객들한테 고품격 프로포즈 할 때, 뭐 품격이 막 느껴지나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가 슬로건 지금 딱 보이죠? 100% 눈물 보장 프로포즈, 고프로포즈. 어떠세요? 자, 이 업체는 공개 프로포즈고, 나오신 분들이 다 운다는 특징이 있어요. 팩트에서 기반하죠. 하지만 고품격 프로포즈보다는 100% 눈물 보장이 훨씬 더 명확하죠. 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뭐, 저기에 나오진 않겠지만 아마 사이트에 리뉴얼돼서 없을 것 같은데, 레드펑킨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결혼식 사회를 개그맨을 주선해주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개그맨 사회를 결혼식 할 때 주선한다. 즉, 사회자를 개그맨을 쓰는 거죠. 근데 가격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명한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지금 폐지됐지만, 나오는 연예인을, 그 개그맨을 내가, 개그맨 사회를 딱 쓰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전혀 분간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상담 신청할까요? 안 하겠죠. 하지만 업체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 연예인한테 가격을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해소시키고 싶었어요. 결혼식 사회 레드펌킨에서 원래 이런 슬로건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해소시키고 싶어서 어떤 슬로건을 만들어내냐면, 개그맨 사회에 항공권보다 저렴하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놓습니다. 즉, 개그맨 사회가 항공권보다 저렴하게. 자, 항공권은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사잖아요. 해외여행, 요즘엔 못 가지만, 옛날에는 해외여행, 그럼 딱 머릿속에 딱 뜨죠. 150 정도면 되는 건가? 예. 150 정도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이트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비행기를 다 들고 있었어요. 어떤 연예인들은 미주, 유럽 항공권 이래가지고 큰 비행기를 들고 있고, 어떤 연예인들은 동남아 항공권하고 좀 작은 비행기를 들고 있고, 어떤 연예인은 제주 항공권 이러고 들고 있어요. 가격이 다 보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거의 4.3배가 3개월 만에 상승을 하더라. 왜? 그 전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슬로건을 잘 짓는 것도 마케팅의 온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했으면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고객한테 인식을 시켜야 돼요. 자, 이런 것처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요즘에는 네이밍을 잘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자, 개봉률 100%를 보장하는 이메일 제목 쓰기. 클릭 없이 기회 없다. 이메일도 그렇다. 제목이 클릭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메일을 주로 사용하는 고객에는 유용한 제목으로,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고객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 좋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메일을 막 많이 쓰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유용한 제목이 클릭을 유도를 하고 이메일 별로 쓰지 않는데 그 스팸함 중에서도 막 클릭을 받고 싶게끔 하려면은 궁금한 제목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제목은 어떤 거냐면 팔지 않아도 잘 팔리는 한마디. 쓰기의 비결 7가지. 이렇게 하면은, 잘 팔리는 비결 7가지 하면 클릭을 한다는 거죠. 왜 최고의 영업사원은 이렇게 불황인데도 잘 팔까? 궁금한 제목. 즉 뭐냐면, 지금 여행 100억어치 판 이유. 뭐 이런 거 하면 클릭해보고 싶죠. 아니, 코로나인데 여행을 어떻게 팔아? 이럴 때 사람한테 호기심을 끌어내는 제목을 하면은 이제 이메일의 열동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잘 쓰진 않지만 이메일 마케팅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소셜 고객들은 즉각적인 처리를 원한다.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에는 타이밍까지 포함된다. 베스트 바이의 즉각은 12분이다. 당신의 즉각은 얼마인가? 226점. 자, 이거는 소셜에서 광고를 하거나 내용을 할 때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빨리 보고 빨리 구매를 하고 싶다. 구매를 자극을 시켜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베스트바이는 미국에 있는 전자 유통 매장이죠. 미국은 마케팅이 워낙 발달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에서 이런 것까지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저도 맥도날드에서 일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햄버거만 사는 고객들에게 5초 안에 콜라도 드시겠어요? 음료수는 어떠세요? 라고 얘기하면 구매율이 50%가 상승한다. 이런 데이터까지 연구를 해요. 말 한마디까지. 여튼 그런 데이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즉 뭐냐면 소셜 고객, 페이스북이 마케팅을 할 때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접수하기 버튼을 한 개 만드는 것 아니면은 무료로 체험하기 같은 폼을 만드는 것 하나가 나중에 결과적인 효율성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는 문장이다. 요구 말고 부탁을 해보자.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자, 고점점점 고객은 요구받을 때보다 부탁을 받으면 더욱 흔쾌히 받아들인다. 자신을 위해 수고를 하는 데다가 자신의 시간을 존중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238쪽.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부탁을 하라는 거죠. 저도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기능성 수영복 쇼핑몰이었어요. 여기가 후기가 많이 안 남겨져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기를 높이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해봤어요. 뭐 후기 적립금 올리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후기를 별로 안 남겨. 물론 이거는 쇼핑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이버 엠페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기를 많이 남길 수 있을까? 후기가 많으면 당연히 부타가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부탁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알림톡이라고 문자로 막 갔었거든요. 요즘에 알림톡이지만 문자 내용에다가 원래 발송하게 되면 택배 번호 뭐뭐 번호가 발송되었습니다. 안전한 배송됩니다. 뭐 이런 내용의 문자 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싹 지우고 왜냐면 보통 배송을 하게 되면 택배사한테도 문자가 가요. 근데 우리도 문자를 보내니까 이중 문자잖아. 그래서 한 개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개를 지우고 주얼님 소중한 정성스러운 택배가 방금 출발했습니다. 택배 받으시고 마음에 드시면 후기 꼭 남겨주세요 하고 하트를 이렇게 딱 그려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원래 65건, 한 달 기준 65건의 후기가 달리던 쇼핑몰이 딱 2달 만에 225건 정도가 달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가공할 위력이었어요. 경쟁사가 놀라는 거죠. 쟤네들은 아니 후기 적립금 500원, 1000원 꼴랑 주는데 아니 후기가 갑자기 몇 배가 되는 거야? 거의 4배가 되잖아요. 지금도 업계에서 가장 후기가 많은 쇼핑몰입니다. 비밀이 아주 사소한 문자, 메시지 하나였던 거죠. 부탁을 하면 기다려주거나 응합니다. 500원, 1000원 주면 후기를 안 적어요. 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다양한 프로모션이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자, 고객들은 이메일을 받는다. CD 베이비에서 즐거운 쇼핑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사무실 벽에 당신의 사진을 올해 고객에 붙여 놓았답니다. 사실 우린 매우 지쳤지만 당신이 cdbaby.com에 다시 들어오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벌써 당신이 기다려지네요. 뻔하고 의례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이라는 기대가 와장창 깨어져 나간다.
이처럼 고객의 기대를 배신한 제차 하나에 고객들은 바란다. 입소문 내기에 바쁘다. 자, 여러분이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훨씬 더 다정다감하거나 독특하게 얘기하면 고객들은 기억을 한다는 거죠. 자, 마케팅 기억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리허그라는 업체가 있는데 기타 쇼핑몰이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쿨뮤직과 프리허거는 양대 산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타 좀 살려면 여기 두 개 사이트 빼고는 별로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 프리버드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기억을 좀 시키고 싶어서 어떤 짓까지 했느냐? 자, 어떤 짓까지 하냐면 우리가 주문하고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뜨죠?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창이 뜨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업체는 결제 완료 창에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동영상으로. GIF 파일이라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프리버드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구매해주세요. 이렇게 끝나요. 그 찰나의 차이가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죠.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놀라고 즐거워할까, 행복해할까, 기억하게 할까를 생각하는 마케터가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제품을 어떻게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뿌려서 상인 노출시킬까? 뭐 이것도 기술이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을 똑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어떻게 기억을 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할까? 그 사람이 사랑하게 만들려면 나는 어떤 글을 써야 되고 어떤 사진을 보여줄까?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마케터가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고객은 전화보다 이메일 상담을 좋아한다. 이메일 응대는 개별적인 방법이어서 고객 개인과의 교감과 유대감을 증폭시키고 고객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다. 251쪽. 자, 이거는 좀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메일 상담,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들은요, 전화하는 것보다 톡톡이나 네이버 카톡 상담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래서 실제로 챗봇이라고 하죠. 뭐 그런 채팅창을 딱 달아놓자마자 보통 20에서 30% 매출이 확 늘고요. 전화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채팅창으로 모든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훨씬 편하거든. 혹은 나를 좀 감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자 고객을 상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시간 상담창 꼭 달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빠른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마음에 들면 그냥 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훌륭한 판매는 고객이 잘 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홈쇼핑 방송을 1시간만 보고 있어도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처럼 만드는 표현들이 무척 많다. 그 가운데 가려 모은 잘 샀다 싶은 단어들을 소개하겠대요. 자, 단 한 번도 없었던 패밀리 세일, 수량 확보부터 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최초 공개, 돈 벌어가는 겁니다. 이런 기회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최저가 데이. 자, 올 시즌 충격 세일. 이 가격에 이런 제품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세요. 설치 기사가 돌아가기 전에 반품하시기 하면 됩니다. 샘플 써보고 결정하세요. 반품 배송비도 없습니다. 자, 지금도 홈쇼핑을 틀면 매우 많이 나온 단어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케팅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제품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상세 페이지, 좋은 느낌, 이런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을 열심히 보여주다 보면은 행여 내 제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실수라고 생각하는 고객들도 많고요. 받기 전부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세세한 기능이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혹은 이 제품이 얼마큼 자랑스러운지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받았을 때도 되게 기쁜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정말 잘 샀네. 이 가격에 이거 다시 못 사지? 와, 이건 정말 완벽한 보장이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장, 샘플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반품 배송비도 없어요. 돈 벌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에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지금만 초특가, 다시는 이런 미친 가격을 보실 수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심리기술자가 마케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수의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범해 보이는 이 세 마디가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데 의외로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한다. 상대방으로 양보를 이끌어내는,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본능을 자극하는 당신에게만 당신을 위한 당신의 품격을 높이고 싶은 좋은 사람이고 싶은 본능을 자극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셔서 당신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포브스 잡지에 일하는 제클린 스미스는 다음 단어를 활용해 문장을 만들면 잘 팔릴 것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다. 저렴한, 가장 좋은, 편리한, 발견, 쉽게, 즐겨, 빠른, 무료, 보증, 더, 새로운, 힘, 강소, 결과, 안전한, 저장, 시장. 302쪽.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곧바로 상세 페이지를 피시고 붙여보세요. 저렴한, 가장 좋은 매트리스, 가장 편리하게 설계된 인체공학적 디자인. 우리는 새로운 매트리스를, 완벽한 매트리스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매하세요. 당신의 편안한 수면,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즐겨보세요. 이렇게 빠르게 배송을 해드릴 수 있어요. 무료로 보증까지 완벽한, 더 새로운, 강력한 지지력의 매트리스. 실제로 허리 통증이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결과를 검증했죠. 이렇게 세이프티, 라돈에서도 안전하고 세균에서 안전한 걸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당신의 수면을 저장하세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보기 드문 완벽한 매트리스.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저도 약간 술술 나오는데 저는 약간 학습이 돼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도 습관처럼 이런 내용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하시면 동대문 가서도 팔 수 있어요. 여러분 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가장 쌉니다, 싸요. 뭐 이런 분들도 사실 이 언어를 체득한 거거든요. 그 체득을 온라인화 시키면 여러분도 당연히 동대문에 몰리는 상인, 유독히 몰려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멘트를 쓸 수 있다.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잘 녹화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어제 저녁에 녹화를 했는데 한번 날아갔어요. 네, 음성이 지지직 거리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노트북과 이 1인 방송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동 중에 막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이 무사히 살아남았다면 여러분도 자, 이 책들을 보시고 훨씬 더 좋은 마케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케팅 책 알맹이 쓰게 되면 한 줄 이름이 좀 복잡하죠. 소셜 글쓰기 송수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